풍성하고 건강한 모발. 윤기 있고 찰랑거리는 모발은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데요. 하지만 남성 4명 중 1명, 여성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20대부터 40대까지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지키고 싶은 머리숱.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듬성듬성 빠지기까지 하는 탈모가 발생합니다. 미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외모의 그 경쟁력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혹은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보니까 탈모증이 생기면 어떤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한 요즘같이 자외선이 강하고 무더운 날씨에는 두피까지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면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현대인의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가 돼버린 탈모.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지 오늘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발의 성장 속도는 모발이 자라는 신체 부위, 인종, 나이, 성별,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하루에 0.35mm씩, 한 달에 1에서 1.5cm씩 성장하는데요. 이때 사람의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라는 3단계 성장 주기에 따라 자라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충분한 머리숱을 유지하려면 성장기에 있는 모발이 전체 모발의 85% 이상, 휴지기 모발은 14% 미만을 유지해야 하는데요. 두피나 모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런 비율이 무너지게 되고 새로 자라는 모발보다 빠지는 모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탈모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유전에 의한 부분이 사실 탈모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 급증하는 탈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든지 과로나 혹은 음식 습관의 부적절함 등등 때문에 두피에 열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탈모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피의 모낭은 머리카락이 빠지면 다시 만드는 것을 평생 반복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재생 능력이 떨어져 탈모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탈모가 유전이나 남성 호르몬의 변화, 노화 등의 원인으로 중년 이후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남성형 탈모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20, 30대 젊은 탈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수면이 부족하면 두피가 긴장돼 모근의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탈모가 발생하는데요.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탈모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잦은 술자리와 과음은 모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고요. 인스턴트나 지방질 위주의 식사도 두피의 영양 공급을 막아 모발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 됩니다. 흡연 역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모근세포를 공격해 탈모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는데요. 2014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탈모증 진료 인원은 2009년 약 18만 명에서 2013년 21만 명으로 5년간 약 3만 명이 증가했으며 30대가 24.6%로 가장 많았고 40대 22.7%, 20대 1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 중년 이상의 남성분들이 탈모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 즉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전 연령층에 다 생기는 편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헤어 쉐딩이나 부분 가발 이런 걸로 잘 가리셔서 그렇지 실제로 환자분들의 비율은 거의 반반에 해당할 정도로
특정 군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의 고민이 돼버린 탈모. 한번 탈모가 생기면 쉽게 개선되지 않는 만큼 탈모에 관한 민간 요법과 속설이 참 많은데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탈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대머리라면 저는 괜찮고 아들에게 유전되는 건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탈모 격세 유전설이 굉장히 유명한 설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이는 사실이 아니고요. 탈모 유전자가 있으면 한 세대를 걸러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세대에서건 또 언제건 발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모가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의 후천적인 생활 관리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탈모 유전자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생활 관리에 유념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관한 OX 퀴즈 두 번째. 탈모는 여성에게도 유전된다? 원장님,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탈모가 남성분들에게만 유전이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여성분들에게도 유전은 가능하고요. 그러나 모든 여성분들의 탈모가 유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분들의 탈모는 원인이 훨씬 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갑상선의 기능 이상이라든지 소화기의 기능 이상 혹은 자궁, 난소 쪽의 기능 이상 등의 원인이 같이 결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원인을 정확하게 판명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에 관한 OX 퀴즈 세 번째. 삭발을 하면 머리숱이 많아진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은데 원장님 아닌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모발의 숱이라는 건 모근의 개수와 사실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 모근의 개수는 태아 때 이미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는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면 모발의 숱이 많아 보이는 이유는 모근의 개수의 차이보다는 머리카락 끝에 가는 부분이 잘려져 나가고 뿌리 부분의 두꺼운 부분만 남아서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탈모에 관한 OX 퀴즈 네 번째. 모자를 쓰는 것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 원장님, 사실인가요? 모자 착용하는 것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흔히들 모자를 쓰면 탈모에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오히려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게 될 때에는 모자 착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나 다만 모자의 위생 상태에 따라서 모낭염이나 지루성 두피염이 올 수도 있어서 깨끗하게 빨아서만 쓰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은 40대 남성 환자. 3개월 전쯤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원형 탈모 여기에 하나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원형 탈모가 구멍이 여기에 하나 생기고 조금 지나니까 여기 또 생기고 그런 식으로 점점 많이 생겨가지고 보시다시피 좀 많이 외관상 흉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 생활에도 좀 불편이 많이 있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려움도 많이 있고요. 심한 탈모 증상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 두피로 번진 지 한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건가요? 지금 시작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 2년 전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형태는 전체 두피에 침범을 이미 다 했고 크기 자체도 또 각각이 커지고 있는 형태셔서 전체 두피는 한번 다 침범을 하는 상황을 겪으실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죠. 또 궁금한 게 이제 눈썹이 빠져가지고 눈썹 문신을 지금 한 상태인데 네네네. 나게 되나요 다시? 그럼요. 이런 수염, 이런 채모들이 다 같이 빠진 형태를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전면 다 회복이 가능한 부분이세요. 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네. 동그랗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반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서 듬성듬성 보기 싫게 생긴 상황. 기운이 많이 없네요. 눈썹까지 침범한 탈모 때문에
환자의 걱정과 근심이 아주 큽니다.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성 탈모 질환으로 신체 면역 체계 이상이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 등에 노출되면서 탈모 증상을 유발하고 악화시키게 되는데요. 때문에 환자의 두피 상태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반적인 체질과 건강 상태까지 진단합니다. 원형 탈모가 진행이 되신 케이스고요. 처음에는 단발성이라고 해서 한 개짜리 원형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게 점차 진행을 하면서 원형반의 개수도 늘어나고 또 각각과 크기가 커지면서 지금 거의 전체의 두피를 다 뒤덮는 상태까지 가신 분이고요. 그래서 해당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을 한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계신 분이세요. 모발의 경우 오래된 털이 빠지고 새로운 털이 자라는 과정이 매일같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루에 약 50에서 70개까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인데요.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100개가 넘는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합니다. 두피 검사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모공당 모발 개수, 솜털의 유무를 살핍니다. 다음은 체열 분포와 정도를 파악하는 적외선 체열 검사. 뒤로 한번 돌아주실게요. 검사상 두피 쪽에 발생되는 높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뒤로 한번 돌아주실게요. 탈모 환자의 경우 과도한 열이 체열 불균형에 의해 두피로 쏠리게 되는데 이때 두피열은 모발의 생장 주기를 단축시키고 모공을 넓혀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피 전체적으로 퍼진 중증 원형 탈모를 위한 치료. 해당 경락 자체를 자극해서 몸 전체의 기혈 순환을 유도를 하는 치료법인데 장부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몸의 기능의 균형이 깨진 부분들을 진단을 해서 해당하는 혈자리, 경혈점들의 침을 놓게 되고 꼭 머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손, 발, 각종 혈자리에 침이 들어가는 효과가 있고요. 두피 치료 같은 경우는 약물과 침 치료의 보조적인 그러니까 외치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두피 치료는 염증이나 두피열을 겉에서 잡아주는 진정 효과가 되는 한약재들로 만든 그 두피 연고를 발라드리는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침 치료와 두피 치료를 통해 체열 순환과 배출을 담당하는 부신 기능 회복을 도와 두피 열을 내리고 체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에 집중합니다. 선생님, 이런 마사지가 어디에 좋은 건가요? 실제로 그 치료하시는 분들의 요 혀를 조금 자극을 해서 이제 근육을 좀 이완시키고 그리고 열을 조금 내릴 수 있도록 순환하는 치료예요. 두피 마사지는 두피에 자극을 주어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모공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배출해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죠. 머리가 많이 나고 빠지는 것 멈추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걸 많이 좋아했는데 원장님이 그거 끊으라고 하시고 끊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잠 자고 잠 많이 자고 그리고 최대한 지금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이 치료 시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탈모는 일단 시작을 하면 진행을 계속 하게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 모근 자체의 회복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근의 회복력이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거의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탈모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하면 거의 완치에 가깝게 치료가 되는 거에 비해서 진행을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아예 회복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좀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탈모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효과가 크고 일단 시작되면 꾸준히 진행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료 없이 방치하거나 자가치료에만 의존할 경우 증상이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뻔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균형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이 깨지는 만큼 탈모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균형 잡힌 수면, 그러니까 12시를 넘지 않고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도 운동 중에서는 사실 유산소 운동을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두피열을 띄울 수 있는 어떤 상체 근력 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탈모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과 함께 모발을 건강하게 하고 탈모를 예방하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먼저 검은 콩에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시스테인 성분과 혈액순환을 돕는 비타민 E가 풍부하고요. 달걀에는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과 비타민 B가 많으며 견과류는 모발을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엘라스틴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해조류에는 단백질과 요오드,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탈모 예방뿐만 아니라 손상된 모발에도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탈모증이 오시면 굉장히 상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나에게 탈모가 생겼지? 라는 자괴감에 먼저 빠지시고 그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탈모 치료를 하다 보면 탈모 환자분들은 실제로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이 많으세요. 그런 열정의 산물로 사실 모발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탈모는 어떤 유형이나 원인 그리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가 가능하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탈모가 의심되는 순간 깊은 상심에 빠지지 말고 꼭 조속히 오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빠져버린 탈모. 이 탈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탓에 다른 질환과 달리 자존감 저하나 대인 기피증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탈모, 방치하면 치료가 더디고 효과 또한 떨어지는 만큼 탈모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켜 풍성하고 탐스러운 머리숱을 지키면 좋겠습니다.